여러분들께 부동산 실전 투자 경험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지식과 마지막으로 정말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닥코스TV의 닥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 불행할까? 저의 생각은요 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은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돈이 적당히 있는 게, 또는 돈에 대해서 욕심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행복할까요? 관련해서 오늘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은 것,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부모가 뭐 부자거나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큰 뭐 업체에 뭐 이렇게 뭐 운영하신다거나, 또는 고위공무원 자녀라든지, 뭐 재벌 2세 3세라든지, 유산이 많다, 땅 부자, 회사를 물려받는다,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 평범한 우리들과는 크게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소소한 아주 작은 가능성을 제외하고 평범한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몇 가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1번, 첫 번째는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의 한 8, 90%를 막 저금하는 겁니다. 극소수겠죠. 그 아낀 돈으로 투자를 또 해야 되겠죠. 이 돈만 저금해가지고 또 은행에 맡긴다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낀 돈을 저축해서 이 종잣돈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또는 뭐 채권 펀드, 해외 쪽을 투자를 한다든지, 실물 자산, 광물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예술 작품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도 있죠. 그것을 해서 조금 더 나의 종잣돈 규모를 빨리 키우시는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로또에 걸릴 확률도 있겠지만, 로또도 아직 확률이 낮단 말이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계속 나오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부자인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여러분들, 내 배우자가 부자면 되죠. 또는 친아버지, 친엄마가 몇십 년 만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엄청난 부자다, 어떤 큰 기업체 회장님이다, 이런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런 것도 가능성이 희박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난 경우가 있겠죠. 회사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큰 회사에 또 매각을 한다거나, 아이디어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또 매각할 수 있겠죠.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경우, 또 개인 창업이라든지 저처럼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 또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개인회사 등등 해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제공해서 남들과 차별된 전략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또는 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아주 미미한 이런 영상, 이 컨텐츠 제작료를 받고 있겠지만, 유튜브 같은 거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의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거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시는 유튜버도 있겠죠. 관련해서 나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서 그것을 대가를 받으시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책을 쓰시는 분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저작권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제가 쭉 나열해드린 이런 방법들이, 제가 지금 평범하게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또 자영업자분들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거의 이게 다가 아닌가,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벌어서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한 것일까요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 하는가? 예전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멕시코 어부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혹시나 못 들어보셨으면 짧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물고기를 잡는 멕시코 어부가 있었죠. 어부가 어촌에서 사는 물고기 잡는 어부를 보고 어떤 한 관광객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많이 잡아서 돈을 번 그 돈으로 보트를 사고, 이 보트를 사서 또 회사를 설립하고, 이 돈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려면 큰 배를 많이 사서 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으면 돈 벌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어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 20년 정도 하면 당신은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던 방법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어부가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는 이제 이 관광객이 얘기하죠. 20년 뒤에 이 어부가 부자가 되면
그때는 퇴직해서 해변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면서 아침 늦게 일어나도 되죠. 부자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든지 나의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해변에서 보내라. 그리고 고기를 조금만 잡아도 되고, 뭐 돈이 많으니까 고기를 많이 안 잡아도 되겠죠. 그리고 뭐 아내와 낮잠을 잘 수도 있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파티를 열면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행복하게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 된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 어부가 그것을 충분하게 뭐 이렇게 충분히 듣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멕시코 어부는 지금도 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이 어부는 이렇게 빡빡한 삶이 아니고 이렇게 뭐 시간이 될 때 가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팔아가지고 먹을 것과 바꾸겠죠. 이것도 충분하게 또 여유를 가지면서 살면서 또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낮잠도 자고 나중에 저녁에는 또 친구들 모여서 술도 한잔하는 이런 삶을 지금 내가 돈이 별로 없는 지금 내 상황에서도 지금도 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20년 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런 말을 던지면서 굳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주변에 이런 것이 소소한 것이 우리의 행복한 것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조금 틀어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성공의 차이가 있을 건데요. 과연 성공한 사업가는 또 이런 어부는 두 사람의 반드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 어부가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면서 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가가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이 어부가 돈이 많을 확률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범한 그냥 이렇게 뭐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죠. 집에 돈이 많이 없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없는 어부, 돈이 많은 사업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물론 돈이 많이 없어도 여유로운 삶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과연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도 행복한 삶을 나중에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의문점을 제가 던져봤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많이 아플 수 있죠. 어부 생활을 나이가 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못 잡는 그런 체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또는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이 아프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면 또는 내가 아플 수도 있죠. 그리고 내 아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수술비, 병원비 이게 만약에 내가 단순한 그냥 평범한 어부라면 엄청나게 큰 병에 걸렸다.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해야 된다. 돈이 없는데 과연 내가 이런 생활을 행복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다면 만약 젊고 유능할 때는 내가 돈을 모으고 자산을 키워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내가 그 정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내 자산과 내 이런 돈이 나 별로 없는데 과연 나의 행복한 은퇴 또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제 스스로 대답은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나의 자산과 돈이 나를 불행해서 막아주는 방패막이 되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어부 평범한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 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 바로 내 가족과 나와 내 친구들 아무도 아픈 사람도 없이 다친 사람도 없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나도 이런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는 이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평범하고 가난한 어부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뭐 내 자산의 규모를 빨리 늘리거나 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오히려 행복한 인생을 사는 확률이 더 높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투자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현재도 그렇게 살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아갈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벌어들인 자산과 내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뭐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누군가는 시스템이라고, 누군가는 뭘 구축해야 된다, 누군가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아바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이런 저작권료 또는 투자, 수익
또 다른 뭔가 사업을 해서 수익 관련해서 내가 열심히 내 몸이 가서 일을 계속적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이외에 나만의 또 다른 아바타라든지 나만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나만의 투자적인 수익이 계속적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이, 내 자산이 일을 해주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그때 가서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돈과 그 자산, 그 시스템, 그 파이프라인이 나를 막아줄 방패막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실적으로 너무 이런 너무 행복한, 너무 이런 이론적인 이런 이야기에만 너무 목숨 걸거나 여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진짜 내 가족과 내 스스로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진중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나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